이번엔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가는 길 매표를 하고 우리 몇 분 정도 걸었을까? 5분 10분 정도 걸어서 석굴암 도착. 어우 추워. 혹시 저 밑에 보이는 게 화장실이야? 어디? 아 나 저기 너무 가기 귀찮은데. 그냥 저 밖으로 나가야겠다. 너무 귀찮아. 4년 만에 왔는데 기억이 안 나. 예빈이 저기 왜 가? 거기 안에 있는 거야? 어. 안타깝게도 보호각의 내부에 있는 석굴암은 사진 촬영이 불가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자세히 관찰하기도 어렵죠. 그래도 최대한 눈에 담고왔습니다. 석굴암의 모습은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촬영했고 설명은 제가 2015년에 쓴 책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완 및 보충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책을 쓴 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자, 석굴사원을 조성하라. 석굴은 많이 춥거나 더운 곳,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조성합니다. 동굴의 부처님을 모신 석굴 사찰이 대개 인도와 중국의 건조한 지역에 있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멀리 요르단의 페트라도 석굴입니다. 특히 인도는 불교가 시작된 지역이면서 아잔타, 엘로라 등 수많은 석굴이 위치하여 앞으로 많은 비교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동굴을 주거용으로 활용한 사례가 신석기 시대 이후로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반도는 습기가 많고 사계절이 뚜렷해서 동굴 안이 매우 습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질이 가공이 어려운 화강암이라 석굴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 이후 동굴을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는 공간, 즉 음식물 저장소, 무덤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라인들은 굳이 석굴 형태의 사원을 건축했을까요? 그것도 진짜 동굴이 아니라 인공 석굴로 사찰을 조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석굴암을 만든 사람이 부처님에게 지극한 불심을 보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주국인 인도에 많았던 석굴사원을 동방의 불교 국가 신라에도 보유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불교 석굴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근대기에 천주교나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서양식 성당 건축, 교회 건축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사례입니다.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건 종교에 쓰인 건축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석굴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에 우리나라에 굳이 석굴을 조성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석굴암을 만든 석공들에게 가장 큰 난관은 온도와 습도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습하지 않은 석굴 사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석굴암에 담겨 있습니다. 774년에 조성된 석굴암은 1000년이 넘도록 그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이 자연 현상을 활용한 항온-항습 시설을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석굴암은 일제강점기에 전면 해체된 뒤로 항온-항습 조절 기능을 잃었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을 가진 오늘날에도 습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석굴암은 과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항온항습 시설을 설치하고 두꺼운 유리로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밖에서만 석굴암을 들여다볼 수 있을 뿐입니다.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1200년 전 신라의 과학 기술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요. 과연 신라인들은 석굴암을 어떻게 쾌적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 학자들은 석굴암에 흐르던 작은 물길이 공중의 습기를 흡수하였을 가능성, 석굴암 벽면의 통풍구로 바람이 드나들면서 습도를 조절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연구를 이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의 석굴암에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도 바람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학자들의 연구가 더욱 발전되면 언젠가는 석굴암의 신비가 풀리겠지요.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든 사람은 삼국유사를 보면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조성했다고 나옵니다. 김대성은 원래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한 머슴이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여 작은 집과 밭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시주를 하면 다음 생에는 잘 살게 된다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은 재산을 흡는사라는 사찰에 시주하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대성은 사망하였는데 그날 밤 재상 김물량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고량리의 대성이라는 아이가 너희 집에 환생하리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 재상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김대성이었다고 합니다. 부잣집 아들로 다시 태어난 김대성은 장성한 뒤에 환생하기 전에 홀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세웠고 환생한 후에 부모인 김물량 부부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모두 사실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석굴암과 불국사가 언제 조성되었고 두 사원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죽음과 환생에 대한 생각,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 석굴암과 불국사에 대한 애정도 생각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석굴암과 불국사가 창건된 시기는 751년 신라 경덕왕 때로 김대성이 짓기 시작하여 그가 사망한 뒤인 774년 신라 해공왕 때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굴암을 이루는 석재의 재질과 구성을 살펴볼까요? 석굴암은 하얀 화강암재를 사용하여 토암산 중턱의 인공으로 석굴을 만들고 내부 공간에는 본존 부린 석가열의 불상이 있습니다. 둘레 벽에는 보살상과 제자상, 역사상, 천왕상 등 총 39채의 불상을 조각하였으며 석굴암의 석굴은 직사각형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굴암의 입구 쪽에 있는 사각형의 전실에는 좌우로 사구식 수호신이 있는데요. 불법을 수호하는 8수호신인 팔부신장입니다. 통로 좌우 입구에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신인 금강역사상을 조각하였으며 좁은 통로에는 우주의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상을 2구씩 조각하였습니다. 주실 입구에는 좌우로 팔각 석주를 세웠고 이곳을 지나면 원형의 주실로 본尊은 중심에서 약간 뒤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입구 좌우로부터 천부상 2구, 보살상 2구, 나한상 19가 새겨져 있고 본존 뒤쪽에는 11명과는 보살상이 있습니다. 석굴암 내부의 모든 조각들은 당대 최고 예술가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석굴암을 저렇게 항온항습기 설치해서 보존 관리하려는 걸까요? 가끔 가보면 감옥 유리 안에 가둬져 있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물론 보기도 아주 불편하고요. 기계에 의존하는 식물인간 같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전처럼 자연적으로 항온과 항습을 유지했던 신라인들의 과학적인 지혜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 상태로 석굴암의 현재를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자, 다시 길을 떠납니다. 왜 올라가고 싶어? 이게 뭐일 것 같아? 뭐가 있었을까? 석등이 있었겠지. 부처님 앞에 석등이 있었을 거야. 아까 그 나무로 된 데 있잖아. 석굴암 앞에. 거기도 원래 돌로 돼 있었거든. 다 뜯어내갖고 굳이 여기 있는 거야. 야, 여기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 삼각형으로 여보. 구멍들이 저렇게 삼각형으로 뚫려 있잖아. 보면은 저기에 돌을 꽂았겠어? 아니지. 돌은 저렇게 못 하더고. 저기는 나무를 꽂았을 거야. 나무 살창 같은 거를 꼽았겠지. 그럼 저게 위치가 어딘지 대충 알게 되는 거야. 그 천장에 그 부재일 거야. 서운하다 석굴암 편 끝.